일상생활 속에서 프리스타일 운동을 적당히 실천해 나가면서 힘들이지 않고 WHO가 권장한 150분을 채워보자. 우리 같은 게으름뱅이들이 이상적인 프리스타일 운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선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프리스타일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편안하고 좋은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이 운동은 강도가 3에서 5m이기 때문에 효과는 이때 과도하게 힘들지는 않다. 이보다 낮은 강도의 활동은 WHO가 권장하는 150분 운동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보다 높은 강도의 활동은 더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할 우리의 자원을 괜히 낭비하게 한다. 셋째, 이 운동은 도구나 보조수단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넷째,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운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으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알람을 설정해 놓을 필요도 없고 운동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벽과 의자를 활용한 프리스타일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한다. 벽을 짚으면서 하는 막간의 푸시업부터 의자 위에서 팔과 가슴을 단련하는 방법 등 보기에는 지루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해볼 만한 유용한 운동들이다. 벽으로 운동하기, 월 푸시업. 푸시업을 바닥에서 하려면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지만 월 푸시업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다. 벽은 어디에나 있다. 집에 있는 벽, 버스 정류장의 어느 벽, 친구네 방벽, 숲속 나무, 이 벽은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등 모든 게 이상적인 훈련 기구가 된다.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 삼두근, 어깨 근육에 효과적이다. 직립보행의 중요한 심부 등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 제대로 하려면 1. 양손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벽에 댄 다음 등을 곧게 펴자. 2. 발의 위치는 벽에서 멀수록 좋다. 초보자는 발가락 끝을 세울 정도의 거리면 되고 숙련자는 발을 벽과 더 멀리 하고 손은 바닥에 가깝게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3. 팔을 굽혀 상체를 벽 쪽으로 이동시키자. 이때 숨을 들이마시자. 4. 팔을 다시 펴면서 숨을 내쉬자.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동작을 하자. 5. 30초 동안 반복하자. 이때 중요한 건 가능한 한 등을 곱게 하면서 몸통의 안정된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것이다. 휘어져서 척추 전만증이나 곱사등 같은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월 푸시업의 매력은 운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다. 허리를 펼수록 좀 더 쉬워진다. 90세를 훌쩍 넘긴 내 아버지조차 벽에 서선 채로 푸시업을 몇 개 하신다.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도 좋다.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발을 점점 더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푸시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원래 자세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 벽으로 운동하기, 다이아몬드 푸시업. 이 운동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면서 천천히 해보자. 몸을 굽히는 자세, 그러니까 벽에 가까워지는 자세에서는
벽을 밀어내는 행동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복부, 등, 가슴, 엉덩이, 다리 근육 등 전신에 도움이 된다. 다이아몬드 푸시업은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 바로 상박근에 특히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우리 몸을 그렇게 앞으로 쭉 내밀 일이 언제 있겠는가? 상박근을 쭉 펴는 행동을 학수고대해 보자. 제대로 하려면 1. 가슴 높이에서 손을 벽에 대보자. 이때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자. 2. 이제 팔을 굽히면서 적당한 속도로 상체를 벽 쪽으로 이동해보자. 이때 숨을 들이마시자. 마지막엔 코끝이 벽에 거의 닿을 정도여야 한다.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에 붙이며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유의하자. 가슴과 팔의 근육을 운동하려는 거다. 팔꿈치를 바깥으로 벌리면 등에 무리가 가면서 완전히 다른 운동이 된다. 3. 다시 팔을 펴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그러는 동안 숨은 내쉰다. 하지만 관절을 모두 완전히 펴서는 안 된다. 바로 다시 몸을 굽히면서 다음 동작을 이어가자. 4. 30초 동안 반복하자. 팔에 있는 힘을 전부 쥐어짜자. 이와 동시에 다른 신체 부위들은 나무 널판지처럼 꼿꼿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다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자. 여보세요. WHO. 150분 운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라고 소리쳐도 좋다. 효과의 여부는 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양손을 몸의 중간 정도 높이에 두는 것, 어깨 너비로 벌리는 것, 또는 바깥쪽으로 훨씬 더 넓게 확 벌리는 것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르다. 손을 가까이 모을수록 발이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 손 사이를 벌릴수록 가슴 근육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손의 자세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운동해보자. 벽으로 운동하기, 월싯. 월싯은 진짜 최고의 운동이다. 우리 의사들은 앉는 행위를 좋게 여기지 않지만 벽에 기대 앉는 행동은 건강을 위한 진정한 터보 엔진이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단련해 주는데 특히 등, 가슴, 복부, 다리, 엉덩이 근육에 좋다. 제대로 하려면 1. 벽에 등을 기댄 다음 소위 앉는 자세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자. 2. 이상적인 방법은 의자는 없지만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릎을 90도로 세우는 것이다. 아직 그 정도의 힘이 없다면 조금 더 꼿꼿한 자세에서 시작해도 괜찮다. 3. 30초 동안 유지하자. 30초가 어느 정도냐고?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불러보자. 대략 그 정도가 30초다. 이 노래를 나는 개인적으로 엉덩이 축하합니다로 개사했다. 월싯을 하면 내가 이렇게 개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벽으로 운동하기, 월사이드 플랭크. 하루 중 얼마나 자주 편안하게 벽에 기대어 서 있는가. 분명 수차례 될 거다. 회의 중에 남들 몰래 한번 운동해보고 싶다면 월사이드 플랭크를 시도해보자. 건강 효과. 이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자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다.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며 몸 중심에 깊숙이 자리한 코어 근육을 단련해준다. 제대로 하려면 1. 벽에 기댄 다음 평상시보다 좀 더 넓게 두 발을 벌려보자. 2. 몸을 나무 널판치처럼 꼿꼿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3. 계속해서 편안하게 미소 짓도록 노력하자. 그래야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지금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운동 중인 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은 나중에 그냥 당신의 복부 근육이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며 놀라기만 할 것이다. 4. 30초 동안 유지하고 몸을 일으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방향을 바꿔보자. 이 운동은 손이나 팔을 벽 아래로 기댈수록 더 어려워진다. 회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즉흥적으로 하자.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스쿼트. 의자는 막간을 이용한 프리스타일 운동의 완벽한 훈련 파트너다. 집, 레스토랑, 사무실 등 어디에서건 상관없다. 의자는 우리 주변에 거의 항상 있다. 의자 운동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즐겁고 비밀스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의자는 WHO의 150분 프리스타일 활동량을 채워나가는데 아주 이상적인 탄력을 제공해준다. 그러한 탄력의 한 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다. 매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이 작은 운동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근육 당김이 얼마나 순식간에 올라오는지 금세 알게 될 거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을 강화해준다. 심혈관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조금 더 빠르게 운동하면 된다. 또한 30초 뒤에 바로 그만둬서도 안 된다. 제대로 하려면 1. 의자에서 일어나야 할 때 다시 곧장 자리에 앉아보자. 2.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3. 그리고 다시 앉자. 4.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행동을 30초 동안 반복하자. 5. 그동안 등은 꼿꼿이 세우고 근육은 긴장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 6.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 주의하자. 안 그러면 무릎 관절이 나갈 수 있다. 이 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만 사용하도록 손의 도움은 전혀 받지 말자. 일어선 다음 곧장 의자에 앉지 말고 몸을 스스로 통제하며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보자. 숙련된 사람은 완전히 앉지 말고 앉은 부분 위에서 잠시 머무르기만 하자.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크런치. 지난 몇 년간 복부 근육을 터무니없이 등한시했으면서 젊은 시절에 식스팩이 죄다 어디로 갔냐고 불평하는 중인가? 아니면 왜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게으른 운동이 제격이다. 의자 크런치는 그냥 앉아서 할 뿐더러 바닥에서 하는 크런치만큼 그렇게 힘들지도 않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등과 복부의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주고 좌골 대퇴근을 늘려준다. 이 근육들은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늘 당기는 근육들이다. 제대로 하려면 1. 의자에 앉은 다음 두 다리를 오므리자. 2. 다리를 구부려 올린 다음 배 쪽으로 무릎을 당기자.
3. 다리를 앞으로 뻗은 다음 다시 배 쪽으로 끌어당기자. 4. 30초 동안 반복하자. 의자에 몸을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 없이 몸의 균형감도 함께 단련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온종일 반복해서 할 수 있다. 사무실, 부엌 식탁 혹은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가능하다. 오케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맨 앞줄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려면 스타일을 갖추고 우아한 모습이야겠지만 말이다.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삼두근 팁. 조금 쉬운 버전의 의자 삼두근 팁이다. 발을 얼마나 앞에 두는가에 따라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 의자 가까이 두면 쉬운 수준이고 더 멀리 두면 근육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라고 외쳐도 좋다. 건강 효과. 이 운동은 뻣뻣한 윗팔과 가슴 근육에 도움이 된다. 몸을 그냥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된다. 제대로 하려면 1.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의자에 앉은 다음 앉은 부위의 제일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는다. 이때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한다. 2. 자신의 훈련 상태에 맞춰 다리를 앞쪽으로 뻗는다. 그런 다음 팔을 살짝 구부리고는 엉덩이가 공중에 뜰 때까지 의자 앞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나간다. 3. 이제 계속해서 팔을 구부려서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도록 하자. 이때 등은 곧게 유지하자. 숨 쉬는 것도 잊지 말자. 4. 엉덩이가 충분히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자. 자, 팔을 뻗은 다음 처음 시작 자세를 취하자. 그렇지만 팔꿈치는 완전하게 펴지 않도록 하자. 관절을 보호해주며 운동 효과도 더 높여준다. 5. 30초 동안 반복하자. 의자 플랭크. 이 운동은 벽으로 하는 플랭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하면 정말 유용하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통으로 고생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 운동이 쉬워 보여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건강 효과. 플랭크는 사실 전신 운동이다. 무엇보다 코어와 등에 좋다. 제대로 하려면 1. 의자 앞에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한 다음 양팔을 의자에 앉는 부분에 놓자. 2. 몸이 나무 널판지처럼 쫙 펴질 때까지 종종 걸음으로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자. 3. 긴장을 유지하며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주의하자. 4. 30초 동안 유지하자. 어느 운동이나 그렇듯 프리스타일 운동에서도 자신의 현재 훈련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을수록 점점 더 훈련 강도를 높이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 훈련이란 충분하지 못한 걸 연습하는 것이다. 자신의 안락지대를 아주 살짝 벗어나 보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벽에서 하는 운동들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쉬워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의자에서 버티는 운동이나 푸시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바닥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몸을 점점 덜 세우게 될수록 팔다리와 몸통의 근육들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건강법은 좀 더 까다로워져도 괜찮다. 천천히 없어져가는 근육들을 지키자. 근력 운동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해야 하며 이상적인 건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거다. 단지 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과 그 힘은 거의 내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너너라도 근육은 거의 없다고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걸 내 팔뚝이 다른 사람들의 손목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변명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렇지는 않다. 마라토너들도 힘이 필요하다. 다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들에도 필요하다. 우리의 몸통을 받쳐주는 근육들은 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최근에는 근력 운동이 다른 운동 영역들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근력 운동은 보디빌더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르긴 하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근력보다는 지구력에 더 의존하기에 일반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선수들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게으름뱅이들을 위해 조언을 하나 하자면 운동과 상관없이 힘은 모든 삶의 영역에 중요하다. 아니, 생존에도 중요하다. 나이 든 사람들의 골절 사고는 일반적인 손실량 이상의 근육 감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의학자들은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 사르코는 살이나 근육을 뜻하며 페니아는 뭔가 부족한 상황에 항상 활용되는 어근이다. 즉, 사르코페니아는 근육 감소증을 의미하며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사람들의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최대치에 달한다. 그런 다음 금세 줄어들기 시작한다. 근육량은 매년 최대 1%까지 감소한다. 적은 근육량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핍은 우리의 신진대사 활동과 에너지 소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근육이 별로 없으면 온종일 힘도 별로 없다. 그렇게 근력 운동은 단련 기간을 넘어서도 오랫동안 우리의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뚱뚱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선 우리의 지방 조직은 신진대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살면서 내내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한편으로 천천히 없어져가는 근육들은 체중 조절에 중요하다. 날씬한 체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이때 우리가 진짜 잘 개입할 수 있다. 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건강과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 날씬한 체형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꿈 같은 체형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제 근육 손실로 악순환이 시작된다. 근육이 없을수록 힘은 더 없는 듯하고 몸도 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서 근육은 계속 없어진다. 어느 순간이 되면 쓰러질 위험도 커진다. 두 다리로 더는 버텨낼 수 없거나 혹은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도 더는 재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건 앞서 언급한 근력만이 아니다. 이 힘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불러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근육이 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대퇴경부가 부러져 죽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드물지 않다. 꼭 필요한 수술이나 입원 생활이 때때로 너무 힘들어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하듯 잘 단련되고 잘 다져진 근육이 우리의 뼈를 지지해주고 넘어져 다치는 것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미 근육 감소가 진행 중이라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요양시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변명이나 핑계 여지는 없다. 최신 정보 및 학술 지식들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인삼염이나 칼슘의 부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는 별개로 근육 기능 향상과 체력 보강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다음의 효과들이 증명되고 있다. 근육세포로 칼슘 최적화 흡수, 근육세포로 인삼염 최적화 흡수, 근육수축 조절, 근육세포 증가. 나이 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힘센 근육들이 중요하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꾸준한 비타민 D 복용에 관한 주치의와 꼭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바깥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영양제는 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 비타민 D 공급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맞닥뜨릴 골절 위험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게 연구들로 증명되었다. 근육은 들어 올리기, 밀기, 당기기와 같은 힘겨움을 필요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공원에서 즐기는 가벼운 산책은 전반적인 근육 단련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근육에 자극을 주고 싶다면 무조건 한계에 부딪혀봐야 한다. 이때에도 적당한 강도의 활동보다 고강도의 훈련이 압도적이다. 근섬유를 키우고 싶다면 근육에 살짝 손상을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결과적으로 근육이 단련되는 적응 과정이 몸에서 활성화된다.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근력 테스트. 나이 든 사람들의 근력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보자. 그런 다음 앉았다가 일어서는 행위를 5번씩 반복해서 해보자. 10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근력은 아마도 너무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게으름뱅이에게도 중요하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수치가 높으면 힘든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다. 부스터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프리스타일 운동도 마찬가지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수치가 높을수록 계단을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버스까지 더 빨리 뛰어갈 수 있고 게다가 일반적으로 덜 피곤하고 덜 지친다는 사실을 나는 최근에야 깨닫게 됐다.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은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하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절반 정도는 특정 운동을 통해 향상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때 바이오 해킹 자극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게으름뱅이들에게 진짜 중요하다. 2주마다 한 번 하는 운동 하나로도 족하다. 숲속을 끝없이 달리는 건 없다. 유감이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취미로 긴장을 풀고자 혹은 몸의 어떤 부위를 단련하기 위해 천천히 달리는 것도 물론 괜찮다. 하지만 끝도 없이 천천히 달리는 행위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최적화,
그러니까 건강한 심혈관계 상태를 얻지 못한다. 이는 좀 더 쉽게, 좀 더 짧은 시간에 획득된다. 좀 더 쉽게라는 표현은 완전히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심혈관계를 단련하려면 그것을 자극해야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충분하게. 그 자극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 아주 정확한 양이 필요하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향상의 이상적인 방법은 간헐적 훈련이라는 게 입증되었다. 결코 쉽지 않은 간헐적 훈련. 명심하자. 우리는 지금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건강법의 부스터 단계에 있다. 프리스타일 운동들을 삶 속에 충분히 스며들게 했다면, 그리고 이보다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면, 그럴 땐 최대 산소 섭취량 수치를 높이는 고강도 간헐적 훈련을 접해보자. 가끔은 한계점에서 운동해보자. 고강도 간헐적 훈련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약 95%로 운동해야 한다. 잠언 1장입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